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선택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선택 밸브는 반드시 수동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자, 어때요?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선택 밸브는 수동으로 개방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개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동 그 방식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수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게끔 어떠한 강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동으로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선택 밸브는 방호 구역을 선택하기 위한 밸브이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그 방호 구역에만 그 약재가 방출될 수 있도록 선택해주는 밸브가 선택 밸브인 거죠. 맞죠? 3번. 선택 밸브는 방호 구역마다 설치한다. 맞죠? 4번. 선택 밸브에는 담당 방호 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62번.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맞고요. 2번.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2번도 맞습니다. 3번.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제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제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번도 맞습니다. 4번.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제 사이의 간격이 0.8m 이상 1.5m 이하일 것. 잘못됐죠? 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0.8m 이상 1.5m 이하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아니라 0.9m 이상 2.3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잘못됐죠?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63번. 전역 방출 방식 분말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는 소화약재 저장량을 몇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전역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는 몇 초 이내에 방사돼야 돼요? 바로 약재를 30초 이내에 방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4번.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의료시설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소화 능력 단위는 몇 단위 이상인가? 단, 소화 능력 단위 기준은 바닥 면적만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자,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의료시설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죠. 한 단위 이상. 그죠? 그런데 지금 의료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래요. 500제곱미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닥 면적을 얼마?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 면적으로. 그럼 얼마 나와요? 정확히 10. 그죠? 그래서 10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10단위 이상.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65번.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에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 보세요.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의 바닥 면적의 얼마 미만에 되는 부분? 얼마? 바로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괄호 안에는 5분의 1이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66번. 18층의 사무소 건축물로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인 경우 소화용수의 저수량으로 몇 세제곱미터가 가장 타당한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무소 건축물이 총 18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래요. 그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층당 바닥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한 층당 바닥 면적. 그러면 연면적을 지금 18층이니까 18개의 층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층당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대략적으로 3,333제곱미터가 돼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을 합해봤자 얼마가 돼요? 합하면 6,666 정도가 돼요. 맞나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66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기준 면적이 7,500제곱미터가 돼요. 기준 면적이. 그런데 자,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됐다. 이거 제외. 기타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12,500제곱미터가 돼요. 그런데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얼마? 12,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2,500이에요. 그러면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연면적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세요. 기준 면적 12,500제곱미터. 근데 이 값은 반드시 절상한 값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소수 값이 나왔다. 그럼 절상한 값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상. 여기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하시는 거예요. 20세제곱미터.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 값이 4.8 정도가 나와요. 그럼 절상을 해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절상해주면 5가 되는 거죠. 올리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20세제곱미터가 돼서 답은 100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기준 면적이 달라진다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자, 다음 67번 문제 볼게요. 자,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팽창 비율로 오른 것은? 자, 여기선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바로 저발포용과 그 다음에 고발포용을 비교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발포용 같은 경우에는 팽창비가 얼마예요? 팽창비가 20 이하인 거죠. 그죠? 20 이하를 저발포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발포용 같은 경우는 팽창비가 80 이상 그리고 1000 미만이네요. 그렇죠? 80 이상 1000 미만. 그래서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팽창 비율은 바로 4번이 맞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68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의 차압 등에 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제한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5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틀렸죠? 잘 보세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50N 이하가 아니라 잘못됐어요. 150N 이하가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110N 이하가 되는 거죠. 110N 이하. 그죠? 1번이 일단 틀렸어요. 2번.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네요. 그죠? 40파스칼 이상. 다음 3번. 옥내에 이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 재현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12.5파스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차압이 40파스칼 이상이고요. 반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 차압이 12.5파스칼 이상인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맞고요. 3번. 4번.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네, 110N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답은 1번. 자, 다음 69번입니다. 재현설비 설치 장소에 재현구역을 구획할 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 사항들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맞죠? 1000제곱미터 이내 맞고요. 2번.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 구획할 것. 이것도 맞죠? 3번. 통로상의 재현 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0m 맞습니다. 그죠? 4번. 하나의 재현 구역은 직경 5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잘못됐죠? 직경 50m가 아니에요. 직경 50m가 아니고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 그리고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이거 똑같아요, 값이. 그죠? 똑같은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70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의 종류가 폐쇄형 헤드가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중에서 그 헤드가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인 헤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일제 살수식 일제 살수식 방식은 이거는 바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거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습식 방식, 건식, 준비 작동식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1번. 가로 세로 30m 곱하기 30m인 무대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하고자 한다. 정방형으로 배치하면 헤드의 소요 개수는, 자 보세요. 정방형으로 배치한대요. 정사각형 형태로.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 무대부예요, 무대부. 근데 친절하게도 수평거리를 알려줬어요. 원래 이거 안 알려주거든요. 무대부는 수평거리가 1.7m라는 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 나왔어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자, 그러면 헤드의 소요 개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죠?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 지금 정방형이죠? 정사각형 형태로. 그러면 2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몇 도? 45도죠. 그쵸?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헤드의 배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반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이게 몇 도예요? 이 각도가 바로 45도잖아요. 그렇죠? 정사각형에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45도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45도. 자, 계산해보면 2 곱하기 무대부는 수평거리가 1.7m라고 나왔으니까 1.7m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산해주시면 헤드 간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2.4m 정도가 나와요. 2.4m. 그런데 지금 가로 세로 길이가 전부 다 30m라고 했죠.
그러면 가로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나 세로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는 같겠네요. 그죠? 자, 지금 가로의 길이가 30m래요. 30m를 2.4m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헤드의 간격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12.5가 나오거든요. 이걸 절상해주면 몇 개? 13개입니다. 가로로 13개, 세로로 13개. 얼마예요, 그럼?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169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헤드의 개수는 몇 개? 169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72번 보세요. 72번. 분말 소화 설비 가압용 가스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몇 g의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 지금 이거 뭐예요? 분말 소화 설비 가압용 가스라고 했죠? 자, 가압용 가스에 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1kg,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몇 g의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해야 되냐? 얼마예요? 몇 g이에요? 바로 20g인 거죠? 그죠?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1kg당 20g에 해당하는 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가압용 가스도 그렇지만 이것도 같아요. 추감용. 자, 추감용 가스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기준이 똑같이 20g입니다. 아시겠죠? 가압용 가스도 20g, 추감용 가스도 20g이에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3번. 스프링클러 설비 교차 배관의 최소 구경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패드형 유수 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물어봤나요? 스프링클러 설비 교차 배관의 최소 구경입니다. 자, 교차 배관의 최소 구경은 얼마? 바로 40mm 이상인 거죠. 그쵸?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교차 배관의 최소 구경은 얼마? 40mm 이상이라는 거.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4번. 분말 소화약제 가압식 저장 용기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분말 소화약제 가압식 저장 용기죠. 가압식. 자, 가압식 저장 용기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하? 몇 배 이하예요? 바로 1.8배 이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추갑식인 경우에는 자, 어떤 안전 밸브를 설치를 해주냐? 바로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예요. 그리고 추갑식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라는 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75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에서 사용하는 유입 공기의 배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배출 방식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한 설비에 따른 배출,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수평 풍도에 따른 배출. 자, 어떤 게 아니에요? 4번이죠? 수평 풍도에 따른 배출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유입 공기의 배출 방식으로 하는 배출 방식인 거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76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동 폐쇄 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자,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얼마? 3분의
이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의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1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3분의 2가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4번에 있네요. 자, 다음 77번. 물 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물 분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무기 있죠. 물 분무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안개처럼 물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물이 이게 직사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개로 이렇게 뿌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교하여 다량의 물로 소화한다. 어때요? 물을 그냥 뿌리는 거랑 안개로 뿌리는 거랑 어떤 게 물이 더 많이 나가요? 그냥 물을 뿌리는 게 더 많이 나가겠죠. 안개 형태로 나가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다량이 아니라 소량. 그죠? 소량의 물로 소화하는 거죠. 소량. 다음 2번.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므로 전기 설비나 알코올과 같은 화재에 부적합하다. 이거는 봉상주수나 액상주수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분무 상태로 분사를 하면 이게 전기에 대한 비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도 정성이 있는 게 바로 물 분무 소화 설비입니다. 그죠? 자, 2번 틀렸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3번. 열기의 차폐 및 확대 방지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3번이 맞는 답입니다. 다음 4번. 입경이 작아 가벼움으로 도달거리가 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도달거리는 더 짧죠.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를 던질 때가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도달거리는 더 짧은 겁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78번.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에 방수구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은? 자, 보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방수구. 이거는 방수구의 그 설치 제외 대상을 말하는 건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과 2층은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를 설치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 보시면 아파트 2층이 바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79번입니다. 자, 변전실의 변압기에 물 분무 소화 설비로서 방호하려 한다. 이 변압기에 154 154kV의 고압선이 인입되고 있다. 물 분무 헤드와 이 고압기기와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인가? 자, 이거는 사용되는 그 전압에 따라서 그 물 분무 소화 설비와 그 전기 설비를 이격시키는 거리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냐면 사용 전압이 110kV 이상 154kV 이하. 자, 이거죠. 초과 110kV 초과예요. 110kV 초과하면서 154kV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가 얼마냐? 바로 150cm 이상만큼, 그러니까 1.5m죠. 1.5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이 변압기에 154kV, 그죠? 154kV의 고압선이 인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154kV. 그래서 150c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80번.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자, 간이 소화 연구에는 이제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른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 능력 단위가 0.5단위인데 어떤 경우냐? 삽을 상비한
삽을 상비한 몇 리터 이상? 몇 리터?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한 포가 0.5단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은 삽을 상비한 몇 리터 이상? 몇 리터?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0.5단위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50, 니은에 80이 들어갑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필기 CBT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